되면 술이 좀 잘 깬다고 알려집니다. 근데 뭐 다른 병을 치료할 때 이제 흔하게 써지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정혈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 자리가 인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눈썹과 눈썹 사이, 거기보다 약간 위쪽에 이제 상인당이라고 있어요. 이 상인당도 등에서 넘어오는 길을 이쪽으로 잘 보내준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밑으로 하사자를 하게 되면 코로 가는 기운이 좀 잘 뚫립니다. 그래서 등 쪽에서 폐 위에 뜸을 뜨기도 하지만 코가 막혔을 때 침으로 놓을 때는 여기 상인당에서 아래쪽으로 하사자, 비중경에서 여기 위쪽으로 상사자. 하사자, 상사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충 그냥 눈치를 때리시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 찌르는 것 같다. 위로 찌르는 것 같다. 상사자, 하사자. 삽자는 직자가 아니라 비스듬하게 끼운다는 얘기입니다. 침을 아래쪽으로 비스듬하게 또는 위쪽으로 비스듬하게 이때 사자한다고 그래요. 그 말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 자리는 침 쓸 때 특히 이제 이비인후과 쪽에 문제 있을 때 많이 쓰는 자리입니다. 코의 문제 또는 머리 아플 때 쓸 수도 있는 자리고요. 올라가서 보면 여기 상성이라고 있습니다. 신성은 그렇게 많이 안 쓰고요. 상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상성은 전발지에서 약간 이렇게 머리카락 앞쪽 나는 데서 약간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이비인후과 쪽에서 많이 씁니다. 특히 코에 비염이 있다든지 충농증이 있다든지 만성으로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상상에다 뜸 뜨면은 그것도 이제 잘 뚫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면은 폐유하고 100회 정도만 떠도 되는데요. 증상이 좀 당장 심해서 깜깜하다 그런 때는 요 상상에다 뜸을 떠주면은 코가 비교적 잘 열립니다. 그래서 어린애들한테 만성 피해나 만성 충농증 있는 애들한테 잘 쓰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위에 이제 신회나 전정은 그렇게 많이 써지는 자리는 아니고요. 백회는 무급보양 때문에 중요한 경혈 중에 하나죠. 머리로 올라가는 기혈의 어떤 흐름을 주관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백맥이 교회하는 자리라고 해서요. 여기에 뜸을 뜨게 되면 거의 모든 경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자리죠. 여기에 이제 뇌의 기능을 돋는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고 그래서 치매를 예방을 한다든지 뇌 경색을 예방한다든지 할 때 자주 쓰는 자리입니다. 특히 치매 예방할 때 좋은 자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를 계속 자극을 하게 되면 뇌 혈류가 좀 좋아지고 뇌 세포가 퇴화되어 가는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검증된 건 아니지만은 여기를 어린애들한테 떴을 경우에 서울대 뜸자리라고 해서 머리가 좋아진다고 알려진 자리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데 어린애들도 여기에 뜸을 띄면요 좋아합니다. 어린애들도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여기를 무지 시원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데는 뜨거운데 이 자리는 시원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머리가 조금 좀 맑아지는 느낌이 들고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반응 보이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백회가 안 좋고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검증된 건 아닌데 제가 뜸을 떠준 분들 중에서 몇 분은 두 분 경험이 있어요. 저희 친한 친구 어머니 한 분하고 저랑 같이 뜸 공부했던 소아과 선생님인데 그분 어머니가 지주막하 출혈로 돌아가셨거든요. 두 분 다 고혈압이 있었는데 혈압약을 안 드시고 뜸만 드셨어요. 그리고 뜸 뜨기 시작한 지 한 서너 달쯤 되면서부터 그때 이제 지주막하 출혈이 생겨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이게 백회뜸이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이게 뜸이나 침을 놓는 그 자리로 기나 혈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머리에다 뜸을 뜨면요 기혈이 머리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타랑이 있다든지 시질이 있다든지 아래쪽으로 꺼지는 느낌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 머리에 뜸을 뜨면 이게 끌어올려주거든요, 기를. 그래서 치질이나 타랑 치료할 때 백회에서 치료를 합니다. 여기서 끌어올려준다는 개념이 있어요, 기혈을.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가 올라간다, 혈이 올라간다. 그러면 단순히 기나 혈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질까지, 장부까지 올려지는 겁니다. 중기가 하암됐다고 했을 때, 중기, 비기가 꺼졌을 때 장부가 아래로 처진다고 그랬잖아요. 유하수나 자궁하수나 대장이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 그 기를 위로 끌어올려주는 자리 중에 제일 좋은 자리가 백회라는 자리예요. 그래서 백회에 뜸을 뜨게 되면은 그 장점도 많이 있지만
뇌출혈의 경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혈압이 컨트롤 안 되는 사람들, 고혈압이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백회가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열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위로 잘 치고 올라가는 사람들, 또는 감기가 걸렸는데 계속 기침을 한다. 폐기가 상락하는 거 아닙니까? 기침할 때 폐기가 올라가면서 얼굴도 좀 붉어지잖아요. 기침 많이 하고 하면 얼굴에 피가 몰리는 느낌이 있을 경우에 그때도 백회에다 뜸을 뜨면 더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피가 몰리는 느낌이 있을 경우에는 백회를 뜨지를 말고 그 족삼이나 다리 쪽, 배꼽 아래쪽으로 뜸을 뜨면 기가 하기가 됩니다. 기에 대해서 잘 이제 개념이 없으시면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한두 번 경험을 해보시면 그 여지없이 느끼는 경험입니다. 이게. 특히 상열이 잘 되시는 분들, 위로 이게 막 발측하는 느낌이 있을 때 한번 족삼위에다 뜸을 떠보십시오. 그러면 그 내려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부족하면 신유나 요한관 또 배꼽 아래쪽에 기회나 관원, 배꼽 아래가 음이고 배꼽 위쪽이 양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에 해당하는 경혈 쪽에 뜸을 띄게 되면 그 양쪽에 몰려있던 기혈이 좀 내려갑니다. 반대로 백회는 상기시키는 데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싱콥이 있다든지 그 머리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서 기절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기절하는 분들이 때문에 이런 분들입니다. 심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오랫동안 앉아있다 보면은 그 펌핑이 위로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반대의 어떤 힘을 받다 보니까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점점 머리로 가는 게 피가 적어져가지고 싱콥이 생깁니다. 기절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퍽 쓰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한번 그러신 적이 있어요. 예배 드리시다가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제일 앞에 앉아 계시는데 그 일을 굉장히 부끄러워하시고 교인들 어떻게 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퍽 쓰러지거든요. 쓰러지는 게 일종의 디펜스 메커니즘이에요. 못 올라가는데도 계속 뻣뻣이 있으면 결국 머리에 피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근데 누워서 머리가 이렇게 땅으로 쓰러지면은 머리 쪽으로 피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리를 조금 들어주고 눕혀가지고 다리를 좀 들어주고 심장이 좀 낮게 해주면은 머리 쪽으로 또 피가 또 잘 갑니다. 그런 경우에 백회의 뜸을 떠줘도 좋습니다. 백회는 뜸을 떠주면. 그럴 때 이제 백회를 상당히 많이 쓰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백회는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도 하지만 저도 이제 아직 잘 모르는 자리입니다. 부당 선생님은 계속 뜸을 뜨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부당 선생님도 뜸을 안 뜨실 때 있습니다. 무엇보다 뜸 자리 중에서 가장 많이 빼는 자리가 백회예요. 예, 백회가 빼는 자리 중에 가장 흔하게 빠지는 자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폐유 이런데 고항 이런 자리들도 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뺄 수 있는 사람, 빼야 되는 사람을 알아내는 것도 이제 경험이죠. 그것이 이제 어떤 기의 흐름입니다.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상기가 되는 사람들. 하루에도 막 너댓 번씩 그냥 열이 위로 치받친다 그러면 그렇게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주로 그리고 배꼽 아래쪽으로만 드시는. 그런 것을 한번 좀 경험을 해보시면은 뜸 뜨고 난 후에 어떤 기혈의 흐름을 좀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백회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쓸 때 좀 잘 써야 되는 자리입니다. 예. 넘어가서 후정이나 간간이나 뇌호는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풍부 아무는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관절입니다. 관절. 풍부는 요 머리뼈 있죠. 옥시피탈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쪽에. 그리고 첫 번째 경추 이름이 있어요. 그걸 이제 아틀라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 경추 이름이 아틀라스고 두 번째 경추 이름이 엑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머리뼈하고 첫 번째 경추 사이가 관절이 OA 정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옥시피탈 프로튜브런스, 옥시피탈본하고 에서 O하고 그 엑시스에서 A 따가지고 OA 정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관절 우리가 정션 또는 조인트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제 여기를 약자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 OA 정션과 이 AA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첫 번째 경추하고 두 번째 경추 사이. 첫 번째 경추 이름이 엑시스고 두 번째 경추 이름이 아틀라스거든요. 그래서 AA 정션이라고 그러는데 OA 정션이 바로 풍부고요. AA 정션이 아문입니다. 이 자리가 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목과 머리의 문제에 있어서 이 자리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자리예요. 머리를 떠받치고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요 양쪽 아문 옆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천주라고 하는 경혈이 있습니다. 방광경 일선에 천주,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하늘 천자의 기둥주처럼요. 천주. 그래서 구당 스님도 요 천주라고 하는 자리는 루틴으로 늘 모든 사람한테 침을 놔주는 자리예요. 그리고 머리를 받치고 그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이 천주가 영향을 받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피곤한 자리고요. 이런데 이렇게 좀 마사지 해주고 그러면 좀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로마 세라피 하는 사람들, 요 천주 있는 곳에다가 그 향이 나는 어떤 걸 붙여주긴 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머리가 아플 때, 어깨가 안 좋을 때, 목이 좀 뻐근하고 안 좋을 때, 이 천주 쪽에 테이핑을 하든지 피네침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극을 해주면 좀 머리가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대신에 그런 자극이 오래됐을 경우에는 머리가 다시 무거워지기도 해요. 어떤 자극을 지속적으로 줄 때 그 자극의 중량이 있어요. 테이핑으로 살짝 그냥 피부에다 붙여주는 자극하고 피네침으로 조금 그 피하로 약간만 넣어주는 자극하고 또 침으로 깊이 넣어주는 자극하고 그 자극의 양이나 자극의 시간에 따라서 그 견딜 수 있는 무게가 좀 다릅니다. 테이핑이라고 해서 요 근처에 아주 가볍게 머리에다 붙이기만 해도 처음에 시원했다가 점점점 무거워져가지고 한 서너 시간 지난 다음에 머리가 무거워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자극 떼주면 또 금방 또 맑아집니다. 영향이 상당히 많은 자리고 예민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풍부나 아문내 천주 요게 이제 풍부 암은 요 아래의 경혈의 이름은 없거든요. 근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사이 경추 그리고 천주에서 요 오방뜸 5개 자리도 가끔 뜸을 뜨는 자리입니다. 특히 경추 디스크 있는 분 중에서 이 경추 1번, 2번 사이나 2번이나 여기 부분 그 옥시피탈분하고 A분이 OA 정션 부분이나 A 정션이나 바로 밑에 그 부분에 디스크가 생기는 분들이 종종 있고요. 이 부분은 수술하기가 굉장히 부담되는 부분이잖아요. 의사들도 부담되고 치료받는 사람도 여기 굉장히 좀 심란한 부분이어가지고 여기 수술해야 되는 분들이 수술하기 싫어가지고 침술원에 자주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치료되는 걸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여기는 생각보다 좀 강하게 자극을 하고 그랬을 때 효과가 상당히 탁월한 자리입니다. 안 좋으신 분들 여기에 침을 찔러보면은 침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 부분이. 아무리 힘주고 막 후비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여기가. 그만큼 그냥 그 근육인데 이런 걸 막 꽉 잡고 있는 그런 경직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쪽 어깨도 다 안 좋고요. 머리도 안 좋고 늘 불편합니다. 늘 짜증스럽고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전주에 있을 때도 그런 분 한번 치료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침을 놓고 여기 오방틈을 떴는데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날아갈 듯이 왔더라고요. 굉장히 행복한 표정으로 다 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오실 정도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맑아지는 겁니다. 굉장히 막 괴로웠다가 이 부분이 문제가 많이 생긴 자리입니다. 요 근처에서는 여기서부터 요 위에까지 중에 가장 중요한 자리가 요 근처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치료할 때 특히 침을 놓을 때는 여기를 제가 항상 침을 놓거든요. 근데 피네침을 할 때는 이제 천주에 많이 하고 요 밑에 내려가 보면은 목 한가운데 되게 사람들 뒤로 제끼면 주름 접히는 자리 있습니다. 목 뒤에 어떤 사람은 주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름이 없죠. 주름이 있는 사람도 주름의 위치가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그 주름이 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네 번째 경추하고 다섯 번째 경추 사이 쪽에 문제가 많이 생기지만 목의 한가운데입니다. 근데 조금 밑에나 위쪽에서 이제 주름이 잡히는 그 주름 잡히는 쪽에 피네침을 하면 또 목이 많이 편해집니다. 여기는 이제 동맥은 아니지만은 이쪽 사이가 경추 그 대추라고 이제 있는데 경추 7분 밑에가 대추입니다. 요 아문에서 대추까지가 동맥이 없어요. 경혈 이름이. 근데 요 자리를 아예 안 쓰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기혈이라고 해서 경외기혈로 그 경추 4번 양쪽 옆쪽으로 벤로라고 하는 경혈이 있기도 하고요. 그 자리는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자리입니다. 특히 피네침 할 때 어깨 뻐근하다든지 그 낙침이라고 해서 목이 잘 안 돌아간다든지 그런 때 이제 늘 쓰는 자리 중에 하나거든요. 나중에 제가 그 어깨 쪽 치료하는 걸 얘기를 할 때 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심플하고요. 심플한 것에 비해서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써먹기 상당히 좋거든요. 쭉 내려오면 이제 대추가 있습니다. 대추는 경추 7번 밑에 흉추 1번 위쪽으로 있죠.
대추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게 겉으로 봐서는 이게 그냥 동맥만 지나가는 자리 같지만은 요 대추로 연결되는 기운을 가진 경맥들이 많이 있어요. 어깨 쪽으로 이제 지나가는 경맥들이 다 대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학적으로 봐도 요 대추가 이제 이쪽 양쪽 어깨 쪽으로 가는 어떤 신경 브라키알 플렉수스라고 그러죠. 브라키알 플렉수스라고 양쪽 팔로 가는 신경 다발이거든요. 그게 이제 경추 한 5, 60번부터 흉추 1, 2, 3번까지 한 6개 쪽의 세그멘트에서 나오는 신경들을 모아가지고 팔로 갑니다. 그래서 각각이 가는 이제 신경들이 또 나눠지죠. 가운데로 가는 정중신경이나 척골 쪽으로 가는 척골신경, 바깥쪽으로 가는 요골신경. 이게 어느 쪽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손가락이 좀 달라집니다, 증상이. 그러니까 디스크가 있을 때도 보면 이쪽 깨끼 손가락 2개가 힘든 사람이 있다. 여기가 늘 저리고 힘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쪽 3개가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운데 3개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게 어디가 눌렸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흉추 1, 2, 3번 정도가 눌린 사람들, 요 밑에요. 대추나 도도나 요 근처에 세그멘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심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요 약지 손가락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건 아주 흔하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추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그 눌려있는 신경 그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제끼잖아요. 이렇게 하면 더 눌리잖아요. 눌린 데가 더 눌리게 되기 때문에 손에 금방 찌릿찌릿한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테스트를 해요. 뒤로 이렇게 제껴보라고 머리를 눌러서 이렇게 눌러보거든요. 그러면 하면서 여기가 저리다고 얘기를 해요. 신경이 눌리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저리는 데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쪽 손가락이냐, 이쪽 엄지하고 검지 쪽이냐, 뭐 가운데 쪽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 타겟으로 잡는 포인트가 좀 다른데, 대추는 어느 쪽이든 들어갑니다, 되게. 그래서 대추는 거의 대부분에서 써줍니다. 대추 도도 여기 3개 쓰든지, 위쪽으로 3개 쓰든지, 아래쪽으로 3개 쓰든지, 그 가운데가 대추거든요. 그러니까 대추가 이 근처의 경추에 가장 영향이 많은 부분이고, 그리고 어깨 쪽이나 손 쪽으로 가는 어떤 기혈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요 어깨와 목을 연결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 근육의 발달에 있어서 어릴 때는 요 밑에 신주까지 영향이 많이 갑니다. 도도 뒤에 좀 보시면은 신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양쪽 옆에 폐유가 있고 흉추 3번 흉추와 4번 흉추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신주가. 근데 이 자리가 어린애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머리로 가는 어떤 기운, 아래쪽으로 가는 기운의 중심이 돼가지고 1살 이하 어린애들한테 여기 하나만 뜸을 떠도 됩니다. 모든 질환에. 어린애가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여기 하나에만 뜸을 떠도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그게. 다른 자리에 뜰 거 없고요. 근데 이제 성장해 갈수록 이게 좀 옮겨집니다. 위치가. 1살 좀 넘어가면 부당sem은 양쪽 신주보다 양쪽 옆에 폐유를 쓰십니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배 중안도 뜨고 머리에 백희도 뜨고, 그리고 밑에 이제 신유나 명문 이런 자리도 이제 뜸을 뜹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뜸자리가 많아집니다. 나이가 적을수록 뜸자리가 적어도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이 자리만 떠주셔도 상당히 좋고요. 어른들한테도 이 자리를 저는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특히 머리 아프신 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요, 이 자리가. 그리고 양쪽 어깨가 무겁다든지 팔 쪽에 좀 힘이 든다든지 할 때도 이 신주가 영향을 좀 많이 주는 자리입니다. 근데 저는 피니침을 할 때에도 이 신주에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되게 이제 어깨 쪽 피니침은 어깨 무거운 거나 머리 아픈 거나 이런 데 피니침을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신주가 상당히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추, 어른들에 있어서는 대추가 더 영향이 많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쓰다 보면은 대추나 신주나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신주가 효과가 더 좋고, 그래서 저는 피네침은 대추보다 신주를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 대추하고 신주 요 사이에 있는 요 부분이 심장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리입니다. 숨이 답답하고 숨차고 하는 분들이 폐 문제가 아니라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숨이 차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장상하게 얘기했었죠. 디스니아, 숨 찬다는 증상이 폐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고. 폐가 안 좋아서 숨이 찰 수도 있지만은 그에 못지않은 비율로 심장이 안 좋아서 숨 찬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숨차다고 딱 사람이 왔을 때 제일 먼저 구분해야 될 게
이게 오리진이 폐냐 아니면 심장이냐 이걸 구분해서 쓰는 약이 달라집니다. 심장일 경우에 쓰는 약 또는 폐일 경우에 쓰는 약이 달라지는데 뜸도 마찬가지입니다. 뜸을 뜰 때 심장이 원인이어서 숨이 깝깝한 경우하고 폐가 원인이어서 숨이 깝깝한 경우에 치료점이 달라집니다. 요 대추하고 신주 사이의 요 자리가 주로 심장의 원인이 있어서 숨이 답답한 사람들한테 좋은 자리입니다. 이게 신경학적으로 봐도 여기서 나오는 그 신경이 그 양쪽 팔, 땡기 손가락 쪽으로도 가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 심폐로 갑니다. 주로 심장 쪽으로 많이 영향을 줍니다. 폐는 조금 더 아래쪽인 것 같습니다. 심폐가 거의 같이 영향을 받는데 실제 경락학적으로 보면은 폐가 좀 아래쪽으로 더 많이 가서 폐가 안 좋을 때 쓰는 경혈은 폐육화혈이라고 해서 폐유하고 여기 심유하고 격유라는 데가 있어요. 아직 좀 개념이 없으신가요? 공부하신 분은 좀 아실 거고 방광경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개념이 있으실 겁니다. 동맥하고 방광경은 항상 같이 외워야 돼요. 따로가 아닙니다. 여기는 동맥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방광경을 잡는데 동맥을 모르면 방광경을 당연히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방광경은 먼저 항상 경혈을 잡을 때 동맥을 먼저 잡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동맥이 기준이 돼서 방광경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맥하고 방광경은 따라다니는 겁니다. 항상 동맥하고 방광경만 알면 등 쪽은 다 아는 겁니다. 우리 보면 반경혈을 아는 거거든요. 그 두 개만 알면 그만큼 이게 중요합니다. 이 대추 옆쪽으로는 방광경이 없죠. 그냥 이제 기혈로 바로 옆에 이제 정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천이라는 경의 기혈이 있고 도도 양쪽 옆으로는 이제 대저가 있죠. 대저라고 옆에 이제 방광경 일선에 대저라고 하는 경혈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는 경혈이 없지만 양쪽 옆으로는 풍문이라고 하는 경혈이 있어요. 그 신주 바로 옆쪽으로는 폐유라고 하는 경혈이 있습니다. 방광경 일선에. 그러니까 순서를 따지면은 도도가 대저, 그 옆 밑에가 풍문, 그 다음에 여기가 폐유입니다. 풍문하고 폐유는 또 상당히 비슷한 의미로 많이 쓰이는 자리입니다. 요 근처를 자극하는 것이 심장하고 폐하고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는 자리라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심장이 문제가 있을 때는 동맥으로 주로 많이 가고요. 폐 문제가 있을 때는 방광경으로 많이 가는데 이 폐유하고 풍문을 많이 씁니다. 풍문은 신주 양쪽 옆쪽에 여기가 폐유라고 그랬고 바로 위가 풍문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레이저 포인트로 비춰도 대강 머리에 좀 그려지십니까? 별로 끄덕이시는 분이 없는데 이 뼈로 보면은 이거 보면 조금 더 낫죠. 여기가 이제 경혈이었고 요 부분이 요 가운데가 이제 신주입니다. 양쪽 옆쪽으로 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를 어쨌든 대충 자극을 하잖아요. 아주 정확하지 않아도 대충만 해도 감기가 잘 났습니다. 감기가 이제 막 시작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요 풍문하고 폐유에다가 뜸을 좀 다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땀이 나요. 몸이 조금 많이 안 좋았을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예전에 기침을 굉장히 오랫동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뜸을 뜬다고 폐유하고 이제 풍문에다 뜸을 다장을 했었습니다. 한 30장씩을 떴어요. 그러니까 첫날에는 상당히 좋은데 두 번째 날 자고 했더니 몸살이 나더라고요. 뜸 자극이 좀 많아가지고. 사람마다 상태마다 자극량이 또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경험이에요. 무작정 저 사람 30장 떴으니까 이 사람도 30장 떠야 된다.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어떤 기혈의 상태를 보고 조금 작게 뜨면은 효과는 좀 적지만 부작용은 적고 조금 많이 뜨면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또 사이드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중량을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뜸을 다장하는 자리가 이 폐유하고 이 풍문은 그 호흡기 질환 쪽이 이제 워낙 많으니까 그럴 때 이제 다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 그 부당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스가 있었을 때 사스 한참 유행할 때 그것도 부당 선생님 호흡기 문제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예전에 부당 선생님이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는 몰랐지만 증상으로 봐서는 많이 보셨던 증상이라고 풍문하고 폐유에 다장하면 좋아진다. 그래서 저보고 중국을 같이 가자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느닷없이 새벽에 전화하셔가지고 흥분된 어조로 손 선생님 중국 갑시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갈 뻔하다가 주위에 만류를 안 갔습니다. 나가면 다시 들어오기 힘들다고 그때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처방할 때 이 근처가 얼마나 중요한 변화가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치료할 때 여기 굉장히 많이 써지는 자리고요. 여기만 이 근처만 치료를 잘해도 그 명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물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어려운 환자들이 와서 결국은 돌팔이가 되거든요. 환자들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오랫동안 명이라는 소리 듣고 난치병 환자들을 많이 받았는데도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생존해 있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 저도 지금 좀 이제 제가 전주에서 7개월 동안 그 환자를 이제 주로 심통으로 치료를 했었는데 그 명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끝날 때쯤에 환자들도 많아졌고 환자 굉장히 많아졌을 때 도망 나왔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요즘 만나면 가끔 그러십니다. 너 한 1년쯤 더 있었으면 돌팔이 됐을 거라고. 적당히 그때 막 그 좋게만 해주고 빠져나왔거든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제가 떠나고 나면 그 사람 그때 돌팔이어서. 쭉 이제 쭉 내려가 보면은 밑에 신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이는 여기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 사이입니다. 신도는 양쪽 옆으로 이제 신유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신자가 들어가는 자리는요, 그 신장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신령하다 할 때 신자잖아요. 그래서 신도가 신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자리고 한 칸 이제 밑으로 가면은 영대가 있습니다. 이건 저 신도나 영대 이게 신령하다 할 때 영자죠. 이게 신자나 영자 들어간 자리들. 심자 들어간 자리들, 하늘천자 들어간 자리들, 이런 자리들은 심장하고 관련이 많이 있는 자리라고 알려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있었을 때, 특히 심근경색이나 이런 심장 근육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 심장 주변, 신도 주변으로 영대나 양쪽 옆에 심유나 바로 위에 요 한 칸, 여기 오방뜸을 많이 뜹니다. 그리고 요쪽이 많이 부어요.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이. 심근경색이 있어서 수술하신 분들 있죠. PTCI나 캐비주라고 하는 그 흉부역과적인 수술을 하신 분들 보면은 이쪽에 볼록 올라와 있습니다. 대개가. 여기가 상당히 경혈 반응으로 그 심장에 안 좋은 것들이 드러나는 자리고, 그리고 심장에 안 좋은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부당 선생님도 여기 오방뜸 많이 드십니다. 그래서 심장이 안 좋은데 심부전이 아니고 심근경색 쪽에, 그러니까 환자들하고 이게 대화를 해보시다가 여전히 나 협심증이 있어서 또는 그 심근경색이 있어서 수술을 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오방뜸 드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내려가면 이제 지향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7번째 흉추하고 8번째 흉추 사이 그 동맥선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다를 지자하고 양자가 이제 변양자죠. 그러니까 양이 다다르는 자리입니다. 지향.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밑에가 음이고 요 위에가 이제 양이라고 그 이름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요 허리 쪽에 신유까지 내려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음양을 따질 때 배꼽 밑으로가 음이고 배꼽 위가 양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경혈의 이름상으로 보면은 요 지향이라는 자리가 양이 다다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밑에는 음이고 요 위에는 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딱 만나갖고, 그래서 지향이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이제 소화기 쪽의 문제나 심장 문제 있을 때 여기를 많이 뜹니다. 심장 중에서 특히 급성 심근경색증이 있을 때, 지금 심장의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 그런 경우에 지향에다가 뜸을 다장을 합니다. 지향의 뜸을 이제 뜨거워질 때까지 뜹니다. 심한 경우는 여기 별로 뜨겁지는 않아요. 뜨거워지는 않는데 뜨거워질 때까지 이제 뜸을 뜨다 보면 가슴에 맺힌 게 좀 풀립니다. 아픈 게. 제가 처음 봉사를 광주에서 이제 나갔을 때 2박 3일간 이제 환자를 침과 뜸을 같이 하면서 치료를 하고, 토탈자가 이틀 동안 본사하면 15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침하고 뜸을 같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렇게 안 해봤었기 때문에 그냥 공부만 했지 실제 환자를 치료를 안 했었다가 이제 처음으로 치료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틀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기가 많이 빠져나갔나 봐요. 이렇게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긴장해서 하고요. 긴장한다는 자체가 내 기가 많이 전해지는 겁니다. 환자한테.
환자는 잘났는데 나는 막 몸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히려 치료를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침을 한 번도 안 나본 초짜한테만 맞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뺏어가니까 자기가. 근데 연세 드신 분, 이제 경험이 많은 분들은 안 뺏깁니다. 구단쌤은 하루에 50명 침을 놓는데요. 끝도 없어요. 그때 집중을 별로 안 합니다. 놓으실 때 그냥 설렁설렁 놓으세요. 이런, 이 얘기 저 얘기 다 해가면서 그냥 설렁설렁 손도 힘 안 주고 그냥 다 살짝 터치하면서. 이게 이제 기술이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게 안 돼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이제 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요령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그때 제가 그렇게 놓고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광주에서 이제 전주로 이제 잠깐 저희 집에 들려서 가는데, 여기 굉장히 아파가지고 허리를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답답하니. 그래서 느낌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막 들었는데, 집에 가자마자 딱 엎어져가지고 제 집사람한테 지향이 됐다 뜯더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만둘 때까지, 그만두라고 말할 때까지 떠라. 그래서 뜬 게 30장을 좀 넘게 떴습니다, 여자를. 그 정도 뜨니까 풀리더라고요. 여기 며칠 좀 풀리면서 좀 편해졌거든요. 그래서 지향이라는 자리가 진심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동양의학적으로 우리가 현대학에서 얘기하는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흉통이 있을 때 그것을 진심통 또는 골심통 좀 심해지면 얘기를 하는데, 협심증에 대한 통증은 진심통, 심근경색에 의해서 아주 심각하게 되는 통증은 골심통,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통증이 좀 심할 때 오리진이 어떤 식도나 위가 아니라 어떤 심장과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이 지향에다가 뜸을 다장을 하면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급할 때 한번 좀 써먹으시면 괜찮아요. 원래는 병원을 가셔야죠. 병원을 가서 앰뷸런스를 불렀다든지 할 때 기다리는 동안에 한번 좀 해보시면 좀 괜찮습니다. 기혈의 흐름이 좀 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소화에 문제 있을 때 지향 하나만 뚝 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신경이 위쪽으로 많이 갑니다. 상부 위쪽이나 비 쪽이나 이런 쪽으로, 췌장 있는 쪽으로 신경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향 근처 이 부분이 소화기에 가장 밀접한 자리입니다. 신경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양쪽 옆에 지향 양쪽 옆에 격유가 있거든요. 격유가 소화기를 치료할 때 기본이 되는 자리입니다. 무국보양뜻만 떠도 되게 소화기가 좋아지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분들 중에 다음 선택을 하려면 어디를 선택할 거냐 그러면 격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화기의 6화일이라고 해서 격유하고 그 밑에 간유하고 그 밑에 이제 비유라고 있어요. 격유, 간유, 비유, 이것을 6화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격유에서 안 되면 간유, 안 되면 격유, 간유, 비유 이렇게 같이 떠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처방할 때 이제 그런 원칙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축이나 중추는 그렇게 많이 쓰는 자리는 아닌데, 근축의 양쪽 옆으로 간유가 있습니다. 근의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많이 쓰는 자리긴 하죠. 주로 스콜리오시스라고 척추 측만증이 있을 때 되게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근축하고 간유를 쓸 때가 많이 있거든요. 척충, 현추가 있는데, 척충은 저희 이제 구당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별 신경 안 쓰고 쓰시는 자리지만은 사와다라고 일본에서 유명하신 분이 있죠. 그분 같은 경우는 이 척충을 뜸을 안 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척충하고 이 앞쪽에 중환하고 맞서는 자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배 가운데 인맥의 중환하고, 척충하고 중환을 같이 뜸을 떼게 되면 병이 갈 곳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병을 어느 한 곳으로 몰아내야 되는데, 주로 나중에 이제 다 몰아내서 척중으로 병이 나간답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개념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병이 쭉 폐로부터 들어와서, 풍이잖아요. 바람이 먼저 들어와서 병이 들어옵니다. 풍문, 바람이 들어오는 문이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병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점점 아래쪽으로 그게 병이 번집니다. 그 밑에 폐가 있고, 그 밑에 심이 있고, 간이 있고, 비가 있고, 쭉쭉쭉 내려가서 밑에 이제 신유가 있습니다. 신까지 병이 들고, 그게 배로 넘어가서요. 신장 신유 바로 맞서는 자리가 옆에 천추, 배꼽 옆에 천추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천추에서 싸운답니다. 병이.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천추를 루틴으로 뜸을 떠요. 그 병이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면 중환으로 가서 다시 척중으로 나간답니다. 치료가 되려면.
근데 중환에도 뜸 뜨고 척중에도 뜸을 뜨면 병이 안 나가서 몸이 이상해진대요. 그래서 척중에 뜸을 뜨지 말라고 해놨더라고요. 척중에 뜸을 뜨는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그 간혹 가다가 이 척중에 뜹니다. 압박골절이 이 근처에도 잘 생기거든요. 척추에 압박골절이 생긴다든지 또는 변비가 심한 사람일 때 이곳이 문제가 있어요. 심한 변비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때 여기도 뜨고 중환도 떠도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같이 떴는데도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척중은 좀 안 떼야 되는 자리죠. 그래서 이 동맥 중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자리가 경락경락적으로 척중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현추가 있습니다. 현추는 부당sem은 많이 안 쓰시지만은 북한에서는 현추를 많이 씁니다. 현추에다가 뜸을 다장을 하게 되면 그걸 미사일 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꺼번에 그냥 그 미사일과 같은 효과가 있는 자리다. 소총으로 따콩따콩 하는 게 아니고 그 미사일을 던져주는 자리. 여기 현추에 뜸을 띄면 그 위 분문부 쪽에 영향을 준답니다. 위 분문부라고 펀더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위의 위쪽 부분이에요. 그 위의 위쪽 부분하고 식도의 하부 만나는 자리. 관략근 있는 그렇죠. 그 특히 뭐 위 근무력증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어떤 약을 먹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내시경해도 특별한 게 없고 근데 늘 속이 제대로 소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위가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되게 이제 위 분문부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 현추에다가 뜸을 다장을 하게 되면 속이 좀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현추에 뜸 떠본 분이 몇 분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다른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잡는 게 여기를 한번 해보거든요. 그러면은 신경학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자리입니다. 왜 여기에 뜸 떴다고 위가 편해질까? 신경학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실제 이제 써보면은 여기 뜸 뜨면서 위가 좀 시원하게 뚫린다는 느낌 드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위의 문제 있을 때 좀 쓰는 자리입니다. 내려가면 이제 명문이 있습니다. 명문은 양쪽 옆으로 신묘가 있죠. 이게 요추 2번하고 3번 사이에 있는 자리입니다. 이 명문이 어린애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제가 어린애들 그러니까 2살 정도나 이런 애들 뜸 뜰 때는요. 등 쪽에서 신주하고 명문 2개만 뜹니다. 그리고 앞쪽에서는 중원하고 관원 2개만 뜰 때가 많아요. 이제 백회를 뜰 때도 있고 안 뜰 때도 있지만은 특히 이제 야눌증이 있다거나 윤효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밤에 오줌 싸는 애들. 오줌이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온다는 얘기는 신기의 문제거든요. 결국 궁극적으로 오줌이 나가고 안 나가고 조절해주는 게 방광이 아니고요. 신입니다. 신기가 허하면은 방광이 더 허해지게 돼 있고 그러면 컨트롤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윤효증 있는 애들, 밤에 소변 보는 애들한테 뜸을 떠줄 때 되게 이제 이런 신주나 명문이 꼭 들어갑니다. 명문이 이게 어린애들의 신기를 보호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앞쪽에서는 관원이나 중환 그리고 양쪽 그 배꼽 양쪽 바로 옆에 이제 황유라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황유. 천추하고 배꼽 한가운데 가운데가 이제 황유거든요. 배꼽이 이렇게 있으면 양쪽 옆쪽으로 천추가 있습니다. 경혈이. 그럼 요 사이가 황유인데 이 황유가 지나가는 라인이 족소음 신경의 라인입니다. 신경이거든요. 홍판. 그래서 이 신을 다스릴 때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는 자리로 특히 어린애들한테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제가 윤효증 치료를 3명 정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된 애는 뜸 떠서 별 효과가 없었는데 그 며칠 안 된 애가 있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증상이 시작한 지가 걔 같은 경우는 한 번 뜨고 났었어요. 굉장히 신기하게 났더라고요. 이 명문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린애들한테 특히. 그리고 사화다요법에서도 보면 이 명문을 상당히 중요하게 썼어요. 신유를 쓰지 않고 거기는 주로 명문을 써요. 폐유를 안 쓰고 또 신주를 씁니다. 사화다요법. 같은 의미예요. 의미상으로는. 부당선생님 보시기에는 이 동맥보다 방광경 일선이 어른들한테는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그 사화다요법에서 보면 이 동맥을 좀 많이 쓴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신주하고 이 명문에 있어서는. 그래서 명주혈이라고 얘기를 해요. 명주. 명문하고 신주를 합쳐가지고요. 그 명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두 개를 짝으로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 근데 사와다요법 같은 경우에 명문 동맥을 쓰는 게 아니라 약간 바깥쪽으로 뺏었습니다. 사실은 사와다요는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를 써도 그게 상관은 없습니다. 밑에 이제 양관은 이게 요양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관이 또 슬량관이라고 무릎 쪽에도 있고요. 여기는 요양관이라고 구분하면서 허리 요양, 근데 이건 요추 4번하고 5번 사이죠. 우리 몸이 가장 무게를 많이 받는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생기면 디스크가 제일 많이 생기는 자리죠. 허리가 좀 안 좋다고 말하는 사람 대부분이 이 자리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허리가 좀 불편해요. 그러면 그냥 묻지 말고 여기 떠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진단해도 모르실 거니까 그냥 다 만져봐도 잘 모르거든요. 그럴 땐 요 신유하고 그 요양관만 이렇게 세 군데만 떠줘도 허리가 좀 많이 편해지고요. 요 양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요 아래 위에 이게 이제 16추 하거든요. 목부터 경추부터 해가지고 16번째 뼈 밑에거든요. 여기가 17번째 뼈 밑에가 17추 하라고 있고 15추 하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경혈이 아닙니다. 정식 경혈은 정혈은 아니지만 요 명문과 양관 사이에 15추하, 양관과 요 청골 사이에 17추하가 있거든요. 이 세 개도 같이 많이 씁니다. 허리가 아플 때는 명문 양쪽 옆에 신유하고 여기 15추하, 16추하, 17추하 이렇게 5개를 루틴으로 많이 씁니다. 그럼 상당히 좀 많이 편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허리 아픈 것의 한 반 정도는 이걸로 치료가 되는데 나머지 반 정도는 좀 찾아봐야 됩니다. 이 아래로 좀 더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위쪽으로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원인이 되는 자리가. 요유는 이제 그렇게 많이 써지는 자리는 아닌데 장강을 못 쓸 경우에 요유를 줄 때가 있습니다. 침으로 주로. 장강은 제가 이제 가끔씩 즐겨 쓰는 자리인데 침을 놓을 때는 이게 허리 아플 때도 장강이 참 잘 듣고요. 그리고 치질이 있다거나 항문 쪽에 문제 있을 때도 장강이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치질이 있을 때는 장강에다 침 치르고 치질이 생긴 그 자리에다 침을 한 2-3개 찌릅니다. 치핵이 있는 자리에다가. 그러면은 그 치핵의 크기가 좀 줄면서 통증이 좀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완치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동맥은 대충 이렇게 했는데요. 그 뒤에 경혈들은 제가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동맥하고 인맥은 좀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경혈들은 이제 나중에 좀 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나가고. 졸리죠?